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납세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강의를 맡은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 조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에는요, 전국에서 약 200여 분께서 참석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어렵게 시간 내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 전에 잠시 제 소개해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준영이고요. 현재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 직원분들, 저희 이제 국세청에 신규 임용된 후보자분들이나 아니면 국세청의 현직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분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평소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전국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되니까 상당히 새로운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요, 제가 양도점 미리 챙기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준비해 봤어요. 아마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제 아마 서울이 제일 많으실 것 같고,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전국에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양도소득세 내용 중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아니면 뭐 주식 같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그 보유 기간 동안, 즉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 차익은 자산을 판 가격, 즉 뭐 양도가액에서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지출했던 비용, 뭐, 즉,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 등, 우리가 양도비 등이라고 부르는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도 차익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구조다 보니까요. 양도 차익이 적어질수록, 즉, 여러분들께서 자산의 보유 기간 중에 들어갔던 이런 필요 경비들이 클수록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 경비는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들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열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같은 우리가 적격 증빙이라고 부르는 것들, 아니면 최소한 금융거래 증빙을 보관하고 계셔야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시면 뭐 1, 2년 만에 양도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 뭐 몇 년에서 몇십 년까지 보유하시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양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제 하려고 그때가 돼서 알아보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공제해야 하고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라는 걸 알고 그제서야 필요경비를 공제받으시려면 뭐 또 증빙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뭐 취득가액이나 혹은 아니면 보유기간 동안에 들어갔던 각종 필요경비 관련된 증빙을 준비하시려고 하면 분실하신 경우도 많고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던지 해가지고 증빙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항목들이 필요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지 아시고 그리고 자산을 취득을 하실 때부터 각종 증빙들을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뭐 아니면 몇십 년 지나서 내가 자산을 양도할 때 내가 원래 냈었어야 냈었던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들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자산은 지금이라도 네, 이런 것들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받는구나 라고 아시고 난 다음에 증빙을 지금이라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자산을 취득하실 때 그때는 취득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강의는 총 2시간 동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50분 강의하고 2시 50분부터 3시까지 10분 정도 쉬고 또 나머지 5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요, 이제 양도 차익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그 산정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양도 차익 산정 원리 그리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의 필요 경비를 사례와 함께 알아보실 예정에 있고요. 아마 시간은 첫 시간 50분간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 시간까지 필요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추가로 우리 필요 경비 계산에 있어서 특례 규정이 있어요. 이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고 그 양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기 전에 잠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소득세법 92조 2항과 3항에서는요, 이제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은요, 이 소득세법 94조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이 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 그리고 양도비 등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은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을 말하고요. 이제 해당 자산의 보유 단계에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이라고 부르고 있고 양도 단계에서 양도를 위해서 들어간 필수 비용을 양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자산을 양도하실 때 그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이 양도 단계의 이 3단계 비용을 통틀어서 필요경비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은 이러한 이제 그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이제 차감해 줌으로써 국가에서 여러분들께서 특정 자산의 장기 보유를 권장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그래서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하고 원조합원이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보유 연수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최대 30%까지,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연수와 거주 연수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차감을 해주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거기에 자산군별로 1인당 연간 250만 원까지, 만 원까지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을 해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는요, 과세표준에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세하는 데 있어서 자산의 보유 기간 중에 지출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 중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가 무엇인지 아시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어떤 것들이 필요 경비로 공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기 전에 이러한 양도 차익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시는지를 아셔야 필요 경비에 대해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양도 차익 산정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각각의 필요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산정 원리를 이해하실 때 좀 필요한 사례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잠시 드려보겠어요. 권미듬 씨는 2002년도, 이게 월드컵 있었던 해네요. 네, 2002년도에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하셨고요. 올해 6월에 해당 주택을 15억 원에 네, 이제 양도를 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권미듬 씨께서 양도를 할 때 이제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취득 당시에 이제 2002년이면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 당시에 매매 계약서를 분실하셔서 현재 취득가액은 좀 확인하시기가 어려우신 상황이고요. 이 취득 시점에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이제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제가 취득가액이나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과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권미듬 씨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셔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취득가액은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소득세법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미듬 씨의 경우에는요, 취득 당시에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시기 때문에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취득가액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가액은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변동 비율이 실지 거래가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는 이제 그러한 가정에서 출발을 한 그런 이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미듬 씨께서 양도하신 주택은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변동 비율이 이제 10분의 2인데요. 우리가 실제 거래가액 15억 원에서 요 10분의 2를 곱해서 이제 하면 3억 원이 나오는데
이 3억 원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거를 취득가액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 한번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이제 양도차익 산정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부동산도 실지거래가의 신고 제도로 전환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앞선 권미듬 씨의 사례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화면을 보시면은요, 여기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장부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을 이 추계 결정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 결정 방법에는요, 이게 첫 번째로 매매 사례가액, 두 번째로 감정가액, 세 번째로 환산취득가액, 네 번째로 기준시가 네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들을 순서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을 해줄 수 있는데요. 매매 사례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부터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적용해 줄 수 있는데요. 감정가액은 양도일 취득일 전후 또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계 감정 기간에 감정가액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라면 취득가액에 한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을 해줄 수 있어요. 환산취득가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기준시가 변동 비율이 실지거래가액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양도일과 취득일 사이에 기준시가 변동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취득, 양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100이라고 하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12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되면은요. 자, 120분의 100 이렇게 변동이 되겠죠. 한 83.33%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실지거래가액에서 또 적용을 하면 취득, 양도가 있을 때 내가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양도를 300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득과 양도 당시의 변동 비율이 요 변동 비율, 요 변동 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120분의 100을 이렇게 300에 곱해주면 우리가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적용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250이 우리가 환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앞선 사례에서 권미듬 씨의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해 보면 실질 거래가액이 15억 원이라고 했었고, 15억 원 곱하기 이제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가 10억 원,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렇게 곱해서 이제 3억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환산 취득가액조차도 계산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기준 시가를 적용해 줄 수 있는데요. 기준 시가는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뭐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주택가액,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양도 차익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잠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이렇게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양도 차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요. 음, 우리 소득세법 100조 1항에서는 양도가액을 이렇게 실질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질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리고 환산취득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동일기준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결정을 해야 되고 양도가액이 실질 양도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요 1번부터 4번까지를 적용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 이제 이렇게 그래서요,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만 이제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와 연결 가능하고요. 나머지 방법들은 이 박스 안에서 서로 교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타 필요 경비에 있어서는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에만 실제 지출 비용을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취득가액을 요 2번부터 5번까지로 적용을 하신 경우에는 기타 필요 경비는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으로만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좀 대응이 서로 좀 다르게 된다는 점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 기타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가의 종류에 따른 이제 필요 경비 유형을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취득가액이 이렇게 실질 거래가액인 경우에는요. 실제로 지출한 기타 필요 경비는 실제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뭐 양도비 등만 기타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하실 수 있고요. 이 취득가액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이 기준시가의 추계 결정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필요 경비는 이렇게 계산 공제액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뭐 실제로 지출했던 뭐 다른 비용들을 추가로 공제하시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경비 적용하실 때에 주의하실 점은 이제 첫 번째로 박스 안에서 여기 이제 감가상각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하실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셨던 감가상각비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필요경비가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꼭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셨거나 혹은 아니면 산입할 예정에 있다면 그 부분은 차감해 주셔야 하고요. 다만 이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제 감가상각비는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한산 취득가액을 이제 적용하는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계산공제액을 적용해 주시는 게 원칙인데요. 어, 원칙이긴 한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과 계산공제액을 더한 금액과 자본적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을 더한 금액을 두 개 비교를 해서 요 2번이 더 크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2번을 적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즉 여러분들께 더 유리한 금액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신 경우에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에 5년 안에 매각하실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이렇게 적용해서 신고하신 경우에는 신고하신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실제로 세무서에서 우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직원분들이 실제로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신고하실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네. 다음은 제가 이제 추계 결정 방법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즉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이렇게 네 가지 추계 결정 방법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신고하신 경우에는 어, 이 실제 지출하신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시고 취득가액의 계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계산 공제액은요, 양도한 취득 자산의 취득 당시, 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자산 유형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1번 토지, 2번 이제 개별주택, 공동주택, 3번 이제 이 주택을 제외한 건물. 얘네들은 부동산이거든요. 이렇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토지 개별 공시지가 혹은 뭐 개별주택 가격, 뭐 공동주택 가격 아니면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 여기에 공제율 3%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0.3%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요, 각각 7%와 이제 1%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취득가액을 네 가지 추계 결정 방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신 경우에는 기타 필요 경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니라 이 계산 공제, 즉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의 일정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이제 유의하셔서 업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양도차익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 경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 경비 중에서 이제 취득가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앞서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하시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부분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실질거래가액의 범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의 취득세나 이제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우리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고요. 자기가 건설해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뭐 원재료비, 노무비, 뭐 운임, 하역비 뭐 등등 하고 기타 부대 비용까지 합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과 이제 면세 전용하거나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요. 어떤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 발생한 매입 채무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했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더해서 계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이제 그림으로 좀 한번 제가 한번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제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뭐 취득을 하시는데 이거를 취득을 할 때 이제 장기 할부 조건으로 100에 취득을 하신 경우에 이 매입 채무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평가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예를 들어서 10만큼 계상을 하고 토지는 90만큼 계상을 한 경우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요 90만큼으로 토지 취득가액은 90만큼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는 요거를 더해서 요 100, 이 100만큼을 그러니까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취득가액으로 보라고 하는 규정이고요. 다만 조금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서 계산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상가액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상가액을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 경비로 계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상가액은 취득가액에 더해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면세 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이제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는 이제 면세 사업에 사용하시거나 폐업할 때 이제 그 과세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이미 받았던 재화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폐업할 때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화에 해당해서 어, 기존에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 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매입세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한다면 다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취득에 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경우에 이렇게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의 경우에는 어, 우리가 취득가액에 더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수인이나 매도인 간의 이런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시는 경우, 그때의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이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이 지연돼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좀 늦게 지급을 하시게 돼서 이렇게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뭐 발생하는 연체 이자의 경우에는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매매 계약 체결 시에 당초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가산을 해주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자산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이 상속재산 가액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아니면 또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도록 해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배당소득이나 상여로 소득처분 받은 경우에 소득처분 받은 경우에 그 소득처분 금액은 취득가액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자산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도를 할 때 그래서 양도를 하고 양도를 뭐 예를 들어서 150에 양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취득에 들어갔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70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차감한 요 양도 차익 80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취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가가 뭐 100이라서 우리가 요 차익에 대해서 어 30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득 처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요 취득가액에 요 금액만큼을 더해줘서 우리는 이제 취득가액에 요걸 더해주게 되면 취득가액이 100이 되고요. 양도 차익은 5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50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으로 이제 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만큼을 우리가 취득가액에 더해줘서 양도차익을 80에서 50으로 줄이는 하는 절차가 바로 요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제가 이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조금 특수한 경우에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이건 먼저 잠깐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가 규정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유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 거래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까요? 네, 한번 해당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실 씨께서는요, 21년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소유의 주택 A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아버지께서 2012년도에
2억 원에 취득한 주택이고요. 이렇게 상속받을 당시에 시가는 8억 원이었대요. 그리고 강성실 씨께서는 해당 주택을 이제 24년도에 와서 양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하면서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셔서 질문해 주신 사례예요.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강성실 씨께서는요,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인 8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왜 이거를 이제 상속 평가액으로 받냐 하면 A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인 8억 원을 시가로 가정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 시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를 한 거고요. 예, 이 상속 개시 현재 이 시가인 8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이제 계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기재를 해놨는데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질거래가액 의제나 추정. 그래서 의제 취득일 이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97조 1항 1호 감목 본문의 규정. 요게 뭐냐 하면은요. 자산 취득에 든 실질 거래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의 현재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어, 이 현재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 이제 60조부터 66조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같은 법 76조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질거래가액의 범위에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득가액 즉 상속평가 재산에서 상속재산가액을 더하면 금액이 너무 큰데 이상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요 앞에 페이지 요거 잠깐 설명을 좀 보면은요. 여기에 조금 생략이 되어 있긴 한데 규정을 이제 쭉 보면 여기에 관련된 규정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이제 상속재산가액 관련해서는 이제 규정이 하나가 있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규정이 좀 여러 개가 있고요.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결정된 금액이 있으면 그 증가액을 더해주시면 돼서요. 전체 금액에다가 이중으로 더해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로 이제 추가로 과세받은 경우에는 뭐 증가액을 더해주시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한번 앞에 사례로 한번 다시 한번 좀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사례에 대해 사례로 예, 네, 한번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사례는 A주택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인 8억 원을 시가로 가정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주택의 시가 8억 원을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평가액으로 봐서 취득가액을 산정한 건데요. 이를 한번 이제 조금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상속이 있었고요. 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시는 사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받을 때 이 평가액이 8억 원인 거고요.
이분이 이제 이 강성실 씨께서 이거를 10억 원에 양도하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께서는요, 이렇게 양도할 때 요 8억 원이 이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요, 이 상속일 이후에 이제 이 시세 차익 부분, 양도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세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요 8억 원까지는 이제 상속세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조문에서 보면 이제 이게 결정한 가액이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이 있다면 이제 그 가액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취득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이제 그 취득가액부터 양도가액까지의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세, 그리고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까지는 상속세 이렇게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결정을 하면서 증감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그 조정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48분인데요. 잠시 한 50분까지는 조금 제가 설명을 더 드리다가 조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제 취득일 전 이제 취득한 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잠시 개념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쉬는 시간 이후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제 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 취득가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취득일은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이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납세자분들께서 이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에 취득한 재산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70년대와 현재에는 물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 취득가액을 현재와 비교하면 아주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차이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일부 뭐 과세권을 좀 포기하더라도 그 취득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납세자분들께서 이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시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보고 있고요.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86년 1월 1일 을 이제 이렇게 의제 취득일로 각각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취득을 71년 1월 1일에 취득하신 걸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자산을 2024년 5월에 양도하는 것을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 부동산이라면 의제 취득일은 85년 1월 1일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우제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만큼의 양도 차익은 이제 과세를 하지 않고요. 우리는 여기서 발생한 양도 차익만 네,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규정이 의제 취득 규정이고요. 요거 관련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쉬고 3시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시고요. 3시에 다시 이 방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